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예, 저는 일단 명세서가 아니라 사업 설명서로 쭉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이게 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는 것 같아요. 어? 전년도엔 좀 삭감이 됐다가 또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저기 환경 보존 활동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예전에 할 때는 4천만 원 했다가 또 시 전체 전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조정해서 했고,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가 등록 단체가 한 2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이제 저희 평택에. 근데 이제 실제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개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매년 보면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면 한 10개에서 12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사업은 저기 하고요. 이제 감시 활동, 보전 활동하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태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 의식이 좀 있고 유해 화학물 관련된 예산도 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시민들이 이런 보존 활동을 많이 하길 바라지만 아무튼 이것도 좀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4천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예산 삭감이 됐던 거고 사업 공모를 몇 월에 보통 하나요? 이거는 1월 달에 뭐 이 사업 공모인데 이거 뭐 심사하는데 경쟁률이 있고 그러진 않죠 매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또 9개 업체 응한 업체가 9개고 또 그 예산을 배정한 업체도 그 환경단체도 9개. 우리 그 생태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이 예산은 지금 뭐 전년도하고 사업 내용은 뭐 전혀 변한 게 없고 예산도 전혀 뭐 똑같이 그냥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국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를 저희가 뒤에 이제 13쪽에 보면 생태교란 생물 퇴치에서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국비 사업하고 저희 CB 포함해서 이제 5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진이천 안성천변을 가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시박이라든가 단풍돼지 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을 포자가 형성되기 이전 4,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해놨는데 이게 포자가 형성돼서 퍼지면 상당히 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전년도보다는 좀 약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00% 증액한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그러면 1,8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뒤에 이제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1,8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이 시설 관리 시설비가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넣은 상황이 또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 덕목제 거기 그 유지 관리라는 저희가 덕목제 만들어온 생태 습지를 예전에는 이제 출장소에서 이걸 관리했는데 출장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이제 그 덕목제 가보시면 야제 매트길도 있고 습지 공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표지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증액한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그냥 전혀 관리가 안 됐던 게 아니라 출장소에서 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저희 본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전년도 이 실적은 좀 어땠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긴 어디 전기 이륜차요? 예. 예, 전기 이륜차 그간 우리가 약 한 전체적으로 한 370대 보급이 됐습니다. 전년도. 전년도요? 예. 전년도 실적을 보면 73대.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머지 뭐 10월달 97대. 그럼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랑 거의 맞아서 다 뭐 117대 전년도에 예. 세웠던 건데 117대는 뭐 우리 충분히 다 보급이 되겠네요. 보조. 그럼 이게 만약에 수요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사업량을 줄였어요. 그 이유가 어떤지, 왜 사업량을 줄였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107대로 네. 잡았더라고요. 먼저 번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7대로 잡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이라 국비 배정 받을 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내가 실은 전기 이륜차가 아니라 일반 이륜차에 갖고 있는 분이 일반 이륜차.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연료를 떼서 하는 이륜차 그거 가지신 분에 한해서 바꿀 때 보정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그냥 처음 구입하는 사람한테도 이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예. 실은 뭐 제가 그럼 구입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예, 나가요? 가능합니다. 예. 좋은 정보이시네. 이게 거의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아니 방송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바로 주문을 했어 이런. 올해도 좀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의 남은 국비까지 끌어와서 한 4천 정도인가 끌어와서 더 추가로 좀 배정했습니다. 이게 좀 국비는 국비대로 있지만 예. 이게 정말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예. 상당히 좀 좋은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산이 좀 줄어서 예. 물어보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타시군에서 안 쓰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수요 파악해서 타시군에 이제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사업을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을 언제 몇 월에 하는 거예요? 1월부터 수시로. 예. 그럼 대부분 1월 안에 다 끝나겠네요. 이것도 전기 자동차 마찬가지로 그 전기 오토바이 이륜차 영업소에 출고 기간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그게-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또 본인이 원해도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사용을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을 따로 별개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옛날에 우리 경유차라든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규가 이렇게 계속된 사업이고요. 아마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변경돼서 그런 따로 거지. 예, 변경돼서. 이게 계속된 사업입니다. 3년 넘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된 경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에 대한 이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이거 말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예. 지금 35페이지 보면 예. 이게 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예. 옛날에 우리 그 경유 차량 노후된 경유 차량 예. 차량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저감 장치를 달아주고 예, 조기차에서 전환할 때 그 지원금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만졌는데 이제 노후 차량, 등급별로 5등급 뭐 4등급 그래가지고요. 연식 그런 거에 아니, 맞춰서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 예. 이것도 그럼 그 사업에서 떼어갖고 일로 새로 신규로 세웠다는 얘기신가요? 아, 요거 지금 1,200만 원은 이게 이거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업무 대행비를 주는 겁니다. 세차 업무 대행비로 이거 그 대기권역법 대기특별법에 주도록 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금액인데 오케이. 이게 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4회 추경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아마 신규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 우리 목세 제목은 아주 그냥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라고. 아. 그러니까 신규 차 구입을 할 때도 친환경 차를 구입하면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예. 예.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실내 공기 측정 및 예. 저감 컨설팅에서 예. 우리 여기서 굉장히 감액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 이 감액 사유가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등은 없.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지속협에서 라돈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금년에 이제 예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줄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라돈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많아서 보통 한 뭐 100개에서 200개 업체 이렇게 저 주민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사업 물량이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요거를 장비는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걸 좀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저 실링 예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일단 저희가 수요가 상당히 줄어서 장비를 저희가 뭐 정도 검사만 실시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직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 저희가 수요가 하반기에 너무 많으면 예산을 약간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조정하는 데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냥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또 일이 너무 또 과하게. 그래도 이제 수요가 상당히 뭐 저희가 보면 연간 뭐 한 100개 미만으로 갔기 때문에 월수로 따지면 뭐 가능합니다. 우리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었는데 예. 왜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우리 자체로 그냥 또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이 부분을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그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거의 뭐 다 이루어져서 이제 저희가 이게 5년 임차를 해서 했고요. 이제 4달치만 예산이 쓴 게 4달 뒤면 딱 5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했는데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관련 부서로 다 이게 예산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5년 뒤에는 다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잔여 기간이 이제 4개월만. 예. 그래서 이제 최초에 저희가 미세먼지로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은 이제 각 관련 부서로 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예.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2개만 신호등 2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예, 공원 위주로 저희가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거 뭐 실효성이라 해야 되나 효과성이나 뭐 시민들의 뭐 반응이 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게 데이터 수집보다는 이제 저희가 배다리 공원에도 가 보시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지제 역사에도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아 미세먼지가 현재 어떤 상태다, 좋음이다, 나쁨이다 이렇게 얼굴 찡그린 형태도 나오고 웃는 얼굴 형태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그렇게 너무 많은 것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등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 생기면 신호등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신호등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빨간불 상태다, 파란불 상태다, 노란불 상태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또 그냥 매칭 사업에서 그냥 12로만 전액하나 봐요. 아, 이게 이제 국비 그런 매칭은 없고요.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요새 이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일단 공원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 현재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인성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아예 정밀한 자료까지는 제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도비 매칭 사업을 안 하고 뭐 도에서 뭐 실은 뭐 보조를 끄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도비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래. 예. 그래서 자체 그냥 11호만 전에. 예. 아니 계속 사업을 줬으면 끝내 그냥 계속해서 내려 보내줘서 우리 매칭을 하게 해줘야지. 자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냥 설명서로 바로 70.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냥 다 보게 되면 오히려 사업들이 그 예. 전년도 그러니까 사업 내역이 산출 내역이 예. 많이 변동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그 평택시 생활 폐기 및 수주 분반 개선 및 구역 조정 등 연구 용역 예. 이건 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예. 기존에도 연구 용역이 두 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수지 분반 산정 용역하고 평가 용역. 예, 원가나 이거는 계속 하던 거고요. 네. 저희가 개선 및 구역 조정에 대한 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에코센터가 생긴 이후로도 수거업체 5개로 동일하게 그냥 운영이 됐는데 권역별이라든가 지금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업체 수, 그다음에 수거 구역을 어떻게 하는 게 수거 원가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보게 되면 예. 전년도에는 이제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했는데 올해 갑자기 거의 뭐 한 50% 이상 줄었어요. 어디 예산? 우리 그 70페이지 보게 되면 예.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서 이거 이제 산출내역 보지 말고 앞장으로 놓다 보면 예. 그 실은 여기서 어느 거를 대부분 그 사업에서 좀 뺀 겁니까? 우리 산출내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겠죠. 이제 항목이 많이 좀 줄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줄인 게 오늘 대부분 빠진 게 어느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예. 한 1억 일부 3천, 4천 정도 일부 줄었어요. 그 세부 사업 변경으로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변경이요? 예. 어떤 거 변경이 됐죠? 잠깐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 275.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 경고판 유지보수 그런 거는 종료가 된 건가요? 계속 유지보수라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예. 하는 겁니다. 고동식 50대 한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은 여기 내역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여기서 어디 내역에 좀 당시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있던 게 예. 그 앞에 도시환경 장비 운영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감옥 변경이 별로요? 됐죠. 예. 사업목이 변경이 예,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네, 네. 여기선 줄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목은 줄진 않았어요. 줄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폐현수막 예. 재활용 공방 지원 사업이라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신규 사업 맞죠? 그동안. 아,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라 연계 사업인데요. 네. 이제 작년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서탄면에서 네. 주민들이 그 현수막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컵 받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주민 참여에서는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장비라든가 미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럼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서탄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거기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제가 실은 그 공방을 할 때 한번 가보니까 아, 예, 예. 현수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가방도 있는데, 만들고 뭐 컵받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 사업 말고 예.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거기 그거를 그냥 사업 종료가 됐으니까 예, 이게 재활용 인식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장비라든가 그거를 그냥 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아무튼 폐 현수막은 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재활용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왕이면 그 미싱하고 막 그런 것도 좀 더 지원 좀 해주셔갖고 아니 약간의 수선비는 저희가 사업으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예. 지금은 그거는 이제 끊을 수 없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폐연소음악을 활용해서 한 4톤 정도 재활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컵받침이나 뭐 화분, 벽곡백, 뭐 마대자루 이런 걸 해서 그걸 또 일부는 그 수익금을 남기해서 이제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녀 가장에게 또 불이익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우리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말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한 또 우리 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크게 좀 고취시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환경 보존의식 강화해서 예. 그 동안에 우리는 그 환경 감시 활동하는 분들에게 조끼도 지급을 안 했었나요? 아, 조끼는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처음 조끼 구입을 하는 거로 해서 350만 원이 올라왔길래 이게 소모품이라 그 민간 환경감시단에는 지급이 됐는데 그 공무원들한테는 별도의 조끼를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경지도 부서는 그 외부에 노출되는 게 또 이제 잠복도 하고 노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닐 때는 조끼를 입긴 입는데 이제 뭐 점검할 때는 조끼를 잘 안 입습니다. 우리 그 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게 1인에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상금이? 환경감시단 말씀이시죠? 네, 활동보상.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보상금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 시간은 없고요. 그 일 횟수로 해서 뭐 건당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당. 예. 일회 그러니까 그 뭐 한 달에 2번 뭐 주나 아니면 일정은 특정이 안 됐고요. 그냥 불특정 일자로 해서 그냥 횟수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20여 분이 한 분당 얼마 정도 그나마 좀 이렇게 조금 이 보상금을 받아가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보다 한
한 16회, 15회 늘은 것 같아요. 횟수가요, 인원이요? 이게 횟수가. 예. 환경감시단이 2020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이 되면서 활동이 이제 저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활동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점차 활동이 이제 증가될 걸 많아지면서. 봐서, 그리고 또 실제로 환경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그렇고요. 시민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촉 기간은 매년 1년씩 하고요. 활동은 이제 1년 한 달에 2번 예전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3, 4회 좀 활동 횟수를 늘려서 그만큼 이제 활동 보상 금액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활동 횟수가 그러니까 활동 횟수가 40회면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한 분이 2번씩, 1회 2번씩 해서 잡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1회 5만 원씩 했는데 좀 너무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1회에 10만 원이 아니고 그 횟수를 늘리자. 왜냐면은 그분들도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매주 1회씩 해서 4회로 하자. 그래서 이제 월 1회에 5만 원씩 이제 책정을 해서 월 4회 이렇게 했는데,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2번 나가야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의 참석 수당에도 요즘 10만 원 이상. 우리 환경부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나죠, 위원회? 12만 원 받지 않나? 10만 원 있고 12만 원이 있습니다. 예. 작년은 10만 원, 내년은 이 12만 원으로.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활동비로 저희가 소소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간담회도 했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경에 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부 의원들, 감시원분들께서는 이게 봉사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인식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횟수 이제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5만 원씩 하고 횟수를 늘린 겁니다. 그게 뭐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면 예.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예. 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고, 이게 실은 이분들의 그 돈을 줘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는 그렇진 건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분들이 나가서 좀 이렇게 활동하는데 좀 자긍심 느낄 정도로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 뭐 추경이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환경 활동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같이 했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해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유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서 보면, 저는 좀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예. 산출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이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 때 진행이 저희가 이제 이게 화학물질 사고 대응이요. 50만 넘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권이 넘어갔고, 요번에 이제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게 돼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됐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가에서 거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보게 되면 음. 이 사업을 하나도 지출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93.3%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산출 내역에 나오지 않는 사업을 진행을 한 내역이 뭐가 있는 거죠? 3점. 어떤 거죠? 저도.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50만 인구 이상이 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대도시가 되면서.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조례 이제 제정이 되고, 이번에 이제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예산이 이제 내년 예산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예, 진행됐다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이게 세부적으로 되면서 이게 똑같은 명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예, 꼭 파악해서 별도 보고 과목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자료로 안 주셔도 되고 이따 예. 뭐 쉬는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예.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수질오염 사고 그동안 어. 이제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 그거에 대한 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이 좀 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금 가져온 우리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서 이따 한번 좀 설명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 뭐 여기서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몇 가지만 예. 빠지면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우리 NGO 단체 활동에 등록된 단체가 한 20여 개 되고 예. 활동하는 등록 업체는 한 10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 활동하는 움직이는 업체는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데 많은 지원이 안 돼서 뒤에 보면 홍보물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홍보물. 이거는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홍보물인가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에 많이 좀 그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좀 작년도 사업이 1,000만 원? 100만 원이었군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어디 그 죽백동 그 백운산 주변에 멧돼지가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이제 멧돼지 피해 때문에 저희가 몇 개 현수막을 좀 걸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비용으로. 예예예. 좀 어떤 실효성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시 그 백운산이 둘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둘레길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멧돼지가 이제 출몰을 거기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좀 활용을 좀 했습니다. 멧돼지가 그쪽에 좀 출몰하나 보죠?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서식하는 건 아닌 걸로 파악되고요. 네. 이제 멧돼지가 넘어오는 지역이 진이면 동천리 쪽하고 백운산 쪽, 그러니까 안성이나 용인 쪽에서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 쪽에는 서식지는 멧돼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포획을 하다 보니까 이 멧돼지들이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성에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그 백운산은 수렵할 수 있는 허가 지역이에요? 거기 저희가 이제 유해 조수 포획단이라고 아까 30명을 해가지고요. 신고가 이제 백운산에서 몇 번이 멧돼지를 거기서 한 제가 알기로 한 6-7마리를 포획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저희가 그 구제 포획단에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밤새 거기서 이제 있다가 포획을 좀 합니다. 이게 통로가 멧돼지가 내려오는 통로가 거의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렵 그 허가 지역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구역은 예, 포획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고 받고 가서 예. 가서 포획을 한다. 총으로. 예, 맞습니다. 안전 다 확인되고 하시겠지만은 예. 지금 멧돼지가 감소해서 예산이 내년도는 상당히 줄었어요. 예, 페이지에 맞습니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멧돼지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상금 10만 원씩. 거의 전국적으로 그때 정부에서 발표하기 뭐 그때 5만 마리가 6만 마리가 이제 포획됐다고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은 멧돼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올해 삭감을 했어요. 1,300만 원. 예. 1,300만 원 했고 그 금액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7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우리 환경보전활동 9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여기 이 사업 공모를 해서 여기 좀 증액을 850만 원 정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보전활동 지원비로. 어찌 이 금액이면은 내년도에 뭐 환경보조단체 활동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보다는 이제 뭐
줄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거에 약간씩 증액을 좀 해드릴 수 있어서 환경 그 정화 사업 같은데 이런 데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이분들이 보존 활동을 보면요, 이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맹꽁이 축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유해화학물질 그 수질 포럼하고 네. 감시 활동, 뭐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여기 같이 기재를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 그 공모도 그 되셨던 분들이 계속 되시겠네요. 사업 공모도 거의 그 대부분이 이제 좀 늘었는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그 저희가 뭐 몇 군데 주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는 환경 교육 활동, 유해 식물 제거, 우리 아이 공기 지킴이 프로젝트, 평택호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유해 식물 제거, 그다음에 근데 이제 결국 하는 단체에서 계속 그 대부분이 이 대부분 단체에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네요. 신규가 매년 보면 한두 개씩 더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단체가 더 늘어나고 예. 있고. 예. 우리 11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사업 아까 질의 많이 예. 해주셨는데 우리 서식지에 보면 자연 서식지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저희가 야생 생물 서식지는 그 덕목제라고 저희가 그 안중 쪽에 예전에 국비를 받아서 생태 습지를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기존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이제 특히 자전거 타신 분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요번에 본청에서 이제 대부분 유지 관리하고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예요? 거기 한 군데. 여기는 이제 시설비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덕목제. 덕목대. 예. 여기도 역시 공모는 하더라도 예. 여기 또 공모 선정되는 데는 한 군데겠네요. 거의 아마 전문성이 또 공모를- 있고. 예, 맞습니다. 그 거의 뭐 업체. 그런 식으로 예. 해서 내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 업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예. 우리 그 숲길 조성하는 데나 이런 데 같이 연관이 좀 돼서 이런 곳들이 예.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표식은 이렇게 잘 돼 있나요? 저희가 그때 국비 받아서 한 6억 정도를 들여서 해놨습니다. 거기 네. 가보시면 생태 탐방로도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개구리 그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금개구리가 다 그쪽으로 방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00여 마리 방사를 했는데 그때 서울대 이제 민모 교수님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3년 뒤에 모니터링하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개체가 줄었다고 그때 개체가 줄었어요? 저희가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그때 한번 거기 몇 마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또 이상한 녀석이 와서 한번 훅 지나가면 또 줄고.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거기 네? 그 이런 뭐 황소개구리라는 게 못 들어오게 이제 좀 유지 보수를 정확히 좀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아주 못 되네. 우리 17페이지 보면 EM 아까 말씀을 예. 하셨는데 EM이 굉장히 우리 유용 미생물을 좀 만들고 하겠지만 이게 입증이 좀 됐습니까? 예? 입증이 좀 됐어요. EM 그 미생물이 좀 우리 이게 그 이제-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욕적으로 하거든요. 악취라든가 수질 개선인데 수질 개선 사업에 이렇게 실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뭐 수질 개선 수치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일본이나 선진국에도 보면 이런 미생물이 하천이나 이런 데게 있으면요 세제는 들어가면 질소나 인 때문에 오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세제 대신 이 미생물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단기간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안 나지만 좀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예산이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처음에 뭐 주민참여 예산이지만은 예. 예산이 꽤 많이 포함이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예. 많이 들어간 거라 이것을 내년에 잘 25개 읍면동에 다 사용하는 거죠, 약품. 예,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별로 다 간이 공급기를 다 배치를 할 거고 권역별로 도저히 안 되는데 한두 군데랑 시민들이 많은 통복천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주민참여 시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리하고 그 통계가 좀 나와야 될 것도 잘. 예, 뭐 저희가 그래서 수질 분석도 수치를 하고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 하천은 그렇고 도심에서 흐르는 물이 통복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하고 후하고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통북천이 이거 분석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갖고 될 정도면은 엄청 이거 써야지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세제 대신 이걸 쓰면 영양염류라고 인 같은 게 남는데 인에 대한 수치는 이거를 거의 쓰면 확실히 표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이나 우리 산업 쪽에는 못 쓰잖아요 아직 이게. 축산에서도 쓸수 있어요? 미생물 제재를 공급을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단일 그 목적에 맡은 미생물이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생물입니다. 제재가. 예. 내년도 사업에 좀 이거 입증을 좀 잘 좀 돼서 이 예. 사업이 좀 확장 여부를 내년에 좀 결정이 좀 졌으면 좋겠어요. 저 내년에 그냥 무조건 또 이게 또 우리 정상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 증액보다도 좀 내년 사업이 어떤지 좀 잘 관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우리 전업수 보일러 보급 사업이 37쪽. 예. 예, 37페이지. 예, 예. 이것도 좀 반납이 좀 됐어요. 1억 예. 1억 2천만 원 정도 좀 넘게. 예. 저소득 총 20대 일반 가전 등은 엄청나게 4,600대 정도 예. 이게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이게 반납 이게 국비한데 반납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22년도부터 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요. 예. 16만 원에다 2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지원 단가가 이게 이제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의무화가 되면서 국가에서 10만 원으로 이게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게 10만 원으로 줄이니까 보일러를 교체하신다는 분들이 대부분 물량을 많이 해서 이제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저희도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저희 10분만 아니라 딴 데도 이제 이게 20만 원 지원해 주던 걸 10만 원 지원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저희가 알기로 한 50만에서 60만 원 정도 보일러 하나 교체하시는데 그동안 한 2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10만 원만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좀 떨어지는구나. 이게 지원율이 뚝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예산은 그래도 뭐 거의 5억 가까이 잡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 개선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기 올해 때문에 예산 삭감한 거 반납한 거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그 금액 그대로 예, 잡으셨어요. 거의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 잡을 수밖에 정도는 없네. 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정도 22년도 정도는 사업량을 이제 예상을 예, 해서 예상해서 예, 저희가 또 할 수밖에 국비를, 없는 예. 건데. 이게 실내 공기질 측정 저감 컨설팅이라고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은 요 내역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22년도 그죠? 350만 원이고 위에 예산은 1억 3,500. 예, 일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예. 뭐가 하나 빠졌죠? 예. 수치가 저기 기재가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올해. 그래서 근데 이거 예산이 올해는 440으로 완전히 줄었어요. 예, 아까 그래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수요가 예전에 라돈에 대한 그 문의가 많을 때는 올라가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 수요가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그 장비를 갖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축제 요새 라돈 좀 검출이 안 됩니까? 신규 아파트 지금? 거의 지금은 이제 라돈 완벽해요? 문제가 이 건설 자재 자체에서 라돈을 측정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재에서부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데는 그 대부분 이제 돌 화강암에서 라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특히 그 화장실에 그 쓰던 화강암을 제가 알기로 동삭동에 뭐 땡땡 아파트들 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고 예, 예.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예, 예. 우리 도로 재미산먼지 저감 사업에서 아까 또 저 의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고 했는데 분진 흡입 차량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 예.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키로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시고 하셨는데 저는 또 한번 따지고 보고 싶다면 이게 흡입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이게 통계치로 나와요? 흡입량?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흡입되면 그게 그 분진이 포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 대에서 연간 얼마나 포집했는 양이 나오는데요. 예. 그 양은 이제 도로에서 보면 타이야라든가 이렇게 돼서 나왔던 불연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 제비산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한 30% 준다고 국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환경 시스템을 에코센터에 설치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이 되면 그 지금 이 분진 흡입 차량을 어디가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욕심을 내본다면 김명수 의원님의 그 키로수를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럼 그 키로수에 맞게 그 포집되는 예. 양까지 해서 통계가 좀 나오면 이게 주는지, 예, 어느 곳에 많이 나는지 예. 이게 내년도에는 이거 갖고 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가능해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정확히 해내겠습니다. 지금 7대죠? 지금 네, 7대 운영합니다. 내년도에 2억 8,300만 원 더 올리셨습니다. 이게 저 55페이지 우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예.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어떤 그 지도 단속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가 되면 5등급 차량은 평택시나 수도권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LEG라는 게 CC 카메라를 갖고 딱 찍으면 5등급 차량으로 딱 판별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전체 이 CC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택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국 최대로 부과했습니다. 이게 충청권에서 평택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5등급 차량, 그러니까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다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5등급이면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요? 예? 5등급이면 기준이 5등급이면 이제 경유 차량이면서 한 9년이 넘어간 9년 차량들이 정도? 예, 자기 차량 번호를 네이버에 이렇게 등급을 하면 몇 예. 등급이라고 딱 뜹니다. 또 뜨겠네요. 예, 예. 그 단속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실태입니까? 이 증액을 한 거 보면 저희가 이제 계절 관리제가 되면 예. 단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어떤 평택의 어떤 분은 한 15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저희한테 상당히 이의 신청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분은 거기가 그 카메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단속을 저는 환경 쪽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 좀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66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산출 내역을 보면 67페이지에 예. 그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업체가 우리 5개죠, 평택에. 예, 맞습니다. 5개고 지금 여기 15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560억이죠? 예, 맞습니다. 410억에서 예, 맞습니다. 150억이 150억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 내년도 예산액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 23년도는 어떻게 이거 용역의 협상은 다 재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저희가 이제 환경부로부터 최근에 예. 받은 그 가로 청소원 단가를 보면 55%를 인건비를 증액을 해주라고 환경부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저희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수지 분반 차량이 6대를 늘렸습니다. 이제 재활용차 2대, 음식물 차량 하나고 수지 분반차 3대하고 그다음에 수지 운반 인부 15명이 증원이 됐고 가로 청소원도 저희가 62명에서 74명으로 8명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건비, 장비, 운영비,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 조금 이거보다 금액이 더 증액될 수지는 있습니다. 어떤 장비랑 인건비나 이건 자꾸 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구조상 저희가 인구가 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거점 수거지로 다 가면 저희가 좀 더 예산적으로는 효율적인데 거점 수거지로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카페 거리라든가 저희가 한 문전 수거를 한 9천 세대 정도를 저희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또 문전 수거를 또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수거 비용에 있어서는 문전 수거가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럼 이게 수주운반 업체들에 대한 이거 인건비나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 다시 좀그 저희가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저희가 연말에 조정을 했는데 특히 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조정을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추경 때 하셔야 되겠네. 이건 다시. 예.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조정할 것 같으면 좀 조금씩 하시는 게 난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셔서 150억을. 어차피 뭐 그래서 예상되는 거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약간 조정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평택 에코센터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29억이나 올라갔어요. 예. 이 쓰레기 때문에 우리 생활 폐기물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여기까지 전쟁 선포하신 건가요? 여기까지죠? 기대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 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줄었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에코산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활용품 폐기물 이응자가 빠졌네. 생활용품 폐기물은 거의 증액이 엄청 됐어요. 예. 6억 6천. 이 음식물은 줄은 건가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는 줄은 건 아닌데 이제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다시 더 올릴 겁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일단은 조금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조금씩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을 한 번에 그냥 많이 잡으시는 것보다 많이 잡았다가 이거 예산 유용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네. 아까 같은 경우도 그거 같은데요. 쓰는 대로 조금씩 해서 예산의 예. 실용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시죠? 예. 내년에 악취가 좀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109페이지 우리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의식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분들이 다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비용이 위원회 뒤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사고 대응 방제 장비 이거는 유해화학 사고 예방 대응 사업의 뒷페이지에 그쪽으로 좀 이 목을 옮긴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460만 원을 뒤로 옮긴 거고 환경 감시 활동 간담회가 10만 원씩 5회 잡혀 있는데 올해는 좀 다 하셨어요? 간담회 좀 5번 다 하셨습니까? 원래 계획이 1년에 상하반기를 2번이었었는데요. 예.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고. 각 1년에 한 번은 했는데 2021년은 못 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했습니다. 2회. 예. 예, 내년부터는 좀 늘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해화학 사고 예방 및 내년에 대응팀이 하나 새로 생기죠? 예, 벌써 생겨서 생겼어요? 생긴 건가요? 이 인원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그 조직의 우리 공무원분들 인원이 우리 대응팀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특히 그 화학물질 대응으로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에서 4명을 받았는데 네.
실제는 2명만 보강이 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저희가 배출업소 지금 이제 유해화학 물질은 지금 막 이제 신생된 업무라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인력을 내년에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화학업체 이거 좀 위험물 또 업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업체는 지금 다 저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 그래도 사고 위험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삼성 단지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그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체들은 다 파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현황은 이제 유해 화학물을 취급하거나 사용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제조하면 다 전체 다. 등록을 다 등록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규모 미만의 이제 소형은 저희가 파악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일정 양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현황 파악이 돼 있고 이분들이 밖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장애 영향 평가까지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데까지는 다 돼 있는데 실제 이제 화학물질 업체가 상당히 평택에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 때 우리 특위가 있었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거 화학에 대해서는 또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하고 이게 인원이 좀 부족한 데는 이게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저희도 부서에서 일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세 개 부서 일단은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